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박스니스트라고 해서 올해 12PR에 나왔는데요. 풀 타이틀은 High Performance Instant Segmentation with Box Annotations입니다. 보시는 제목에서 딱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 어노테이션만으로도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주제의 논문인데요. 사실은 그간 박스 어노테이션만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논문들이 여러 번 나오긴 했었는데 정확도나 그 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큰 개선점을 이루어낸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연구를 시작한 모티베이션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 바운딩 박스뿐만 아니라 이제 마스크와 인스턴스를 동시에 이제 알 수 있음으로써 기존의 바운딩 박스만으로 표현했던 오브젝트 디텍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데이터 구축입니다. 코코 데이터셋이나 기타 유명한 공개 데이터셋을 참 보다 보면은 다양한 색깔로 이제 각종 오브젝트에 마스킹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마스크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게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가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구축만으로도 상당한 리소스가 소모되어서 실제 효율적인 트레이닝 사이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마스크 어노테이션이 아닌 다른 어노테이션 타입으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학습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논문에서는 박스 어노테이션으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유효성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발표 때 Unsupervised Segmentation with Clustering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실제로 세그멘테이션 학습을 시킬 때 마스크 어노테이션이 아니라 다른 어노테이션 타입으로 세그멘테이션 학습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발표할 주제니까 두 번째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이제 그 이미지에 어떤 클래스가 들어가 있다 정보만 알려주고 학습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완벽한 마스킹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스크리블이라고 해서 간단한 가이드 정도만 주는 것만으로도 세그멘테이션 학습이 가능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첫 번째 논문은 이제 바운딩 박스만으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연구입니다. 이 논문 이전에도 바운딩 박스만으로 세그멘테이션 학습이 가능하다는 연구는 많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박스 슈퍼바이즈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박스 슈퍼바이즈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하면은, 바운딩 박스가 그런 트루스로 주어졌을 때 해당 바운딩 박스 좌표를 이용해서 학습시키고자 하는 알고리즘이 아닌 언슈퍼바이즈 세그멘테이션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수도 마스크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언슈퍼바이즈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 딥러닝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래프컷이라든지 이제 최근에 뭐 MCG라든지 다양한 이제 언슈퍼바이즈 세그멘테이션 메소드가 있는데요. 해당 방법으로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서 FCN 등등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이제 박스 슈퍼바이즈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주요 메소드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박스섭이나 박스세그가 있는데요. 슬라이드에 표시된 그림은 박스섭이라고 하는 논문의 그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이제 학습시킬 때 이미지와 바운딩 박스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운딩 박스에서 수도 마스크를 만들 때는 이제 MCG라는 언슈퍼바이즈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서 FCN 학습시키는 그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면은 박스 슈퍼바이즈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은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보통 이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장 주로 쓰이는 알고리즘이 이제 마스크 RCNN일 텐데요.
이제 마스크 RCN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전 프로포절이 있습니다.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이제 피처들을 이용해서 이제 바운딩 박스만으로 이제 그런트루스가 있을 때 이제 마스크와 관련된 로스를 구현해내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보시는 슬라이드에 보시는 논문은 BBTP라고 해서 어, 리전 프로포절에 나오는 이제 피처를 이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으로 간주한 다음에 마스크가 없이도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학습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선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을 도입해서 박스 슈퍼바이즈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논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바운딩 박스 오리엔테이션만으로 세그멘테이션 학습이 가능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요. 이번 연구팀에서는 컨디셔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기존의 마스크 RCNN이랑은 다르게 마스크 헤드가 이미지에 출현하는 인스턴스의 개수만큼 수량이 바뀝니다. 그래서 각 마스크 헤드는 해당 인스턴스는 포그라운드로 나머지 영역은 모두 백그라운드로 간주해서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K개의 인스턴스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K개의 마스크 헤드가 생성이 돼서 이제 각각의 마스크 헤드의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구분하게 됩니다. 해당 컨디셔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기반으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이제 바운딩 박스 어노테이션만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로스 계산하는 방식이 로스를 계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로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션 로스랑 두 번째는 페어와이즈 어피니티 로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프로젝션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의 그림을 봐주시면 오른쪽 위의 그림을 봐주시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 마스크 프리딕티드 마스크가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x축 사형과 y축 사형의 좌표값을 이용해서 바운딩 박스 그라운드 트루스랑 이제 다이스 로스를 계산해서 풀고 있습니다. 요거는 당연하게도 x축 사형과 y축 사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마스크 오리엔테이션 없이 바운딩 박스 오리엔테이션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x축 프로젝션과 y축 프로젝션만을 가지고 학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학습을 위해서 추가되는 것이 이제 페어와이즈 어피니티 로스라는 것인데요.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점을 A점이라고 하고 그 점의 이웃점들을 이제 B점의 집합이라고 했을 때 각 A점과 B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로스를 나타내는 것이 페어와이즈 어피니티 로스 텀입니다. 실제 일단은 마스크 어노테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프리딕티드 마스크랑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프리딕티드 마스크에서 두 점이 같은 포그라운드인지 아니면 하나는 포그라운드가 하나는 백그라운드인지 그리고 실제로 마스크 어노테이션에서 그 점은 포그라운드인지 아니면 백그라운드인지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이제 로스텀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좀 더 정확한 프리딕티드 마스크 생성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페어와이즈 로스텀은 페어와이즈 어피니티 로스텀은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마스크 어노테이션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할 수 있는 로스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어노테이션이 없이 그러면 페어와이즈 로스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가 이번 논문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팀이 주장하는 것은 같은 인스턴스를 구성하고 있는 픽셀들은 동일한 컬러 시뮬레이티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하여 이제 그 페어와이즈 로스텀을 마스크 어노테이션 없이도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시뮬리티가 반드시 이제 핑크와 빨강 정도의 진짜 근접한 컬러 시뮬리티가 아니라 좀 더 나이브한 이제 컬러 시뮬리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연구팀에서 실제로 코코 데이터셋에서 각 인스턴스를 구성하고 있는 픽셀 간의 컬러 시뮬리티를 계산해 본 결과 일정 이상의 컬러 시뮬리티를 일정 스레스홀드 이상의 컬러 시뮬리티를 갖는 이제 픽셀 간에는 동일한 인스턴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요건 충분히 컬러 시뮬리티를 활용한 페어와이즈 어피니티 로스텀은 충분히 바운딩 박스만으로의 페어와이즈 로스텀 구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보이는 S의 식이 이제 컬러 시뮬리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페어와이즈 로스텀에 대한 식이 마스크 원테이션이 없는 바운딩 박스와 컬러 시뮬리티를 이용한 페어와이즈 로스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실제로 마스크 원테이션 없이 인스턴 세그멘테이션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코드인데요. 이 논문의 GitHub에 실제 공개가 되어 있고 디텍트론이라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디텍트론 2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페어와이즈 로스텀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픽셀 시뮬리티를 이용해서 GT 마스크를 임의로 생성한 다음에 왼쪽에 페어와이즈 로스텀을 구해서 이제 토탈 로스에 반영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실제 GitHub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인데요. 논문에서 코코 데이터셋의 바운딩 박스 좌표만으로 인선 세그멘테이션 학습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꽤나 괜찮은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이제 인선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이랑 이제 비교해서 이제 AP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어, 일반적인 이제 흔히 알려진 인선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이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맨 밑에 이제 볼드체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레지던트 DCN 101 바이브 PN이라고 써 있는 이건 상당히 무거운 이제 학습할 때도 실제학습할 때도 상당히 이제 무거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흔히 알려진 인스턴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위에 있는 레즈넷 이제 50 정도 이제 박스 인스트맨 위에 있는 정도 봤을 때도 물론 이제 기존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데이터 구축의 용이함을 봤을 때는 상당히 유효한 알고리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어와이즈 로스텀을 계산할 때 이제 컬러 시뮬리티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컬러 시뮬리티가 이제 일정 스레스홀드 이상이면 이제 계산을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스레스홀드를 테이블 1이 이제 해당 스레스홀드를 바꿨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1의 A가 그렇고요. 테이블 1의 B가 이제 아까 이제 인접한 픽셀 간의 컬러 시뮬리티를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인접 픽셀의 간격을 조절했을 때 이제 AP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이블 3를 보시면은 더 테이블 3를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로스가 이제 프로젝션 로스텀이랑 페어와이즈 어피니티 로스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X축 사용과 Y축 사용에 대한 X축 사용과 Y축 사용에 대해서만 학습했을 때는 성능이 당연히 떨어지지만 페어와이즈 로스텀을 추가함으로써 X축 사용, Y축 사용의 로스텀에서 제기되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바운딩 박스 어노테이션만으로 인선 세그멘테이션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학습이 된다는 것은 데이터 구축의 용이성에서 꽤나 괜찮은 연구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더 정교한 이제 로스텀의 설계 혹은 이제 더 괜찮은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교체하면은 더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